자, 다음은 가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EV6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다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EV6를 사보신 분들께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차를 이제 에어에다가 컨비니언스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조금을 해서 작년에 3,8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P를 주고 6,650만원인가 그렇게 샀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그 차하고 거의 2,8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차이의 가치가 있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뭐 테슬라가 1,000만원 더 비싸다? 그래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2,000 이상 더 비싸 버리니까 사실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이런 가성비는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지금 18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차의 가성비가 좋지 않고 그냥 가격만 싸고 그저 그런 차다, 뭐 이런 상황이면 사실상 뭐 해외에서 굳이 탈 필요가 없죠. 왜냐면 국산 차들도 아니고, 유럽 입장에서 보면 이 차가 오히려 수입차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대안이 현재는 옛날처럼 뭐 테슬라 아니면 전기차가 없던 시대도 아니고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 차가 여전히 18개월을 기다릴 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은 이 차가 가성비가 그만큼 좋다, 이게 증명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에 대해서는 솔직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전기차 그냥 잘 모르시겠고, 전기차는 사고 싶은데 마땅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 차 사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물론 뭐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차값이 곧 오를 겁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전기차가 오를 테니까 빨리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사실 전기차를 사라고 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뭐 몇 년 뒤에 사라, 몇 년 뒤에 사라. 그때 되면 가격은 더 비싸지고 그때도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 망했다, 쉐보레가 3,000만원짜리 전기차를 낸다, 뭐 이런 썸네일들, 제가 그런 영상은 정말 하늘의 맹세코 단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볼트도 한국에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쉐보레 이코녹스 EV를 한국에 3,000만원에 주겠습니까? 그런 뭐 썸네일 어그로들, 그리고 내용은 들어보지 않아도 말도 안 되겠죠. 현지에서 뭐 3,000 몇백만원에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일 텐데,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지 한국인이 사죠. 뭐 그런데 굳이 그런 거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을 다 거르시고, 그리고 한 번씩 그렇게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다세요. 이거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한국에 나오면 그 차량 사시면 됩니다. 아마 그게 세계 최고의 가성비 전기차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요. 그런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EV6가 가성비 전기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왜 가성비가 좋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뭐 근거가 있어야겠죠. 일단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도 아니죠, 현재 전기차들의 사이즈를 보면 다 고만고만합니다. 많이 크지 않죠. 그런데 아이오닉5하고 EV6가 그 중에 가장 큽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뭐 깡통이 3,000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한 가장 큰 차 중 하나 없거든요. 경쟁 상대가 일단 없고, 그래서 뭐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정말 뭐 세계적으로 이런 차가 없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걸 거고, 물론 운동성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카니발에서 운동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연기관에서. 이 차는 전기차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사이즈가 큰 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 차가 스포츠카도 아니고, 뭐 물론 뭐 저도 일부 운동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왜냐면 휠베이스도 너무 길고, 그래서 운동성을 기대할 수는 없는 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GT가 나오고 아이오닉5N이 나와도 뭐 직발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동성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은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패밀리카의 시각적으로 본다면 이 차는 상당히 괜찮은 차입니다. 현재 대안이 없어요. 이 전기차 중에서 패밀리 용도로 쓸만한 차, 뭐 가능한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다 사이즈가 고만고만 해가지고 트렁크도 좁고 뭐 2열도 좁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고 3,000만원대에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내외 V12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주행거리 넉넉하고,
자, 이 정도면 더 이상 뭐 설명할 거리가 없죠. 그리고 뭐 외국에서도 이런 조건으로 사는데 국내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AS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죠. 이 조건으로 이 조건에 가능한 차가 다른 차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증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7.30km 정도 타면서 충전을 얼마 정도 썼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ePC랑 일반 충전기를 6번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다 채우지 않고 집에 올 수 있을 정도만 충전을 했어요. 저는 이제 집밥이 있기 때문에 220V로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7,030km 정도를 타는데 지금까지 총 충전비가 약 13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7,030km를 제가 직전에 탔었던 포드 익스플로러 신형 모델로 7,000km 이상을 탄다. 그러면 거의 한 요즘 기름값이면 아마 한 150만원은 넣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가격. 그러니까 저는 기름값만으로 온전히 140만원 정도를 세이브를 한 상황이죠. 자, 뭐 전기차 타면서 불편한 점 분명히 있습니다. 뭐 충전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아직까지 뭐 익숙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저런,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차가 나올 가능성이 내연기관보다는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경제적인 면 무시 못하죠. 지금 300일 동안 140만원, 그런데 저는 7,000km 밖에 타지 않았잖아요. 뭐 만약에 뭐 2, 3만 km씩 타시는 분들은 이제 뭐 세이브된 금액이 4, 50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2, 3만 km를 타는 동안 오일 한번 가릴 필요 없고 기본적 유지비, 그러니까 뭐 유류대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톨비 50% 할인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공용주차장도 절반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성 면에서는 뭐 월등하고, 사실상 불편한 그 어떤 거를 갖다 대더라도 이 경제성 하나로 다 뭐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제성을 이유로 들면 사실상 그 불편함들은 별게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경제성을 제외하고 전기차가 좋은 점이 뭐냐? 물론 있죠. 요즘 저는 이제 내연기관차 옆을 지나갈 때 그 배기가스 냄새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조금 맡기가 싫어졌어요. 상당히 클린하고 깔끔해요. 물론 운전할 때 이런 변속잼이라든지 뭐 아니면 배기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이런 초기 토크, 전기차 특유의 초기 토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만족을 하고, 이 전기차 나름대로의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해버리니까 기존에 내연기관을 제가 30대 이상을 사서 탔었지만 뭐 전혀 그립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지금 니로 EV 곧 뭐 다음 주나 뭐 다음 주 정도 출고 예정이기 때문에 니로 EV도 추가로 구입을 할 거고, 앞으로도 전기차만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가 뭐 시기상조다, 뭐 시기상조라고, 왜냐면 모든 사람 생각들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모든 사람이 같으면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제가 추천할 이유도 없죠. 추천을 하면 이제 전기차 타기가 점점 불편해지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이제 물어보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리뷰를 드리는 거고, 이 EV6 차량 지금 또 뒤에 EV6가 따라오고 있네요. 일단 EV6랑 아이오닉5가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EV6 차량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EV6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로 EV나 아니면 다른 전기차를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전기차에 대한 제 의견들은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니로 EV를 제가 받을 거기 때문에 곧 니로 EV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니로 EV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EV6보다는 짧지만 뭐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죠. 자, 니로 EV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물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지만 일단 EV6 다음에 나온 기아의 전기차 신차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데, 자, 뭐 일단 EV6보다는 많이 좁을 겁니다. 뭐 공간적인 면에서 불리하다 이런 부분 많이 알고 사는 건데, 일단 EV6는 아이오닉5에서 부족했었던 이런 거동성, 그러니까 운동성에서 아마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휠베이스도 한 뼘 이상 짧고, 그리고 공차 중량도 가볍고, 근데 마력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전 재미는 확실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니로 신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보니까 다른 뭐 폴스타라든지 뭐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또 공간이 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왜냐면 현재 전기차들이 대부분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을 사야지 패밀리성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골프백을
전기장착을 실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좁은 전기차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니로 EV에 대해서 패밀리성으로 타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약간 골프 같은 느낌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안 타봤지만 조금 기대가 되는 차량이 뭐 분명하고요. 그래서 제 차량을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받게 되면 EV6랑 같이 비교를 해드리면서 리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뭐 오늘 300일 기념으로 이제 밤에 그냥 차를 끌고 나왔어요.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이 컨텐츠 찍으러 나온 거고요. 제가 300일 동안 한 차량을 탔다는 게 거의 제가 첫 번째 샀었던 그 당시 마티즈 차량, 제 첫 번째 차량인 마티즈 차량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차량들은 정말 긴 게 한 6, 7개월 정도 탔었고, 정말 짧은 거, 예를 들어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신차를 사서 한 달 반 정도 타고 판 적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유튜브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10달 동안 타면서 아직까지도 뭔가 뭐 이런 새로운 느낌 들면서, 이런 차량들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두세 달만 타도 실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계속 바꿨던 건데, 제가 지금 이 차가 33번째 차고, 저번 달에 샀던 테슬라 모델 3 리리프레쉬가 재구매거든요. 전 차가 모델 3 초창기 버전이었는데, 아무튼 모델 3를 두 번을 샀습니다. 그게 34번째 차인데, 이렇게 뭐 여전히 조금 프레시한 느낌이 드는 차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뭐가 싫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타고 있는 거고, 물론 이 차도 뭐 언젠간 팔겠지만 일단 당장은 계속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이 차 가격이 뭐 1, 2천만 원이 더 비쌌다면 분명히 이 정도의 만족감보다는 좀 떨어졌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3천만 원대에 구입을 해서 이 정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전기차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EV6나 i5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못 기다리셔가지고 다른 전기차로 넘어가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 차는 기다리는 데 쉬는 만큼 만족감을 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요즘 인기 있는 i4라든지 뭐 폴스타라든지 이런 전기차들을 또 다 시승을 해봤지만, 뭐 가성비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볼 때 EV6보다는 국내에서 타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차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패밀리카 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EV6나 i5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전기차를 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 한 명이라도 충전 경쟁 상대가 생기는 거고, 뭐 더 좋을 건 없겠죠. 제가 또 전기차를 계속 교체를 하면서 구입을 할 건데 보조금 경쟁도 치열해지고 좋을 건 없습니다만, 시기상조란 말은 경제성과 반드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제성을 빼고는 전기차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V6 타고 13만원 넣을 거를 이제 제가 포드 익스플로러 직전에 탔었던 차량을 타면 뭐 150만원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자, 경제적인 부분에서 세이브를 하면서 드는 만족감이 그런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많이 상쇄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예약을 먼저 하시고 출고를 받으실 때 걱정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언제 차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뭐 1년 뒤에 줄지 지금 1년 반 뒤에 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차 나온다 이러면 그냥 계약을 하세요. 제 채널 보시면 거의 유튜브에서 제일 빠르게 소식을 올려드리죠. 뭐 가격표 나오면 나왔다, 뭐 이것저것 올려드리기 때문에, 일단 뭐 제 채널 보시다가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 예약을 하시고, 나중에 취소하셔도 예약금 다 돌려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굳이 안 타시더라도 일단 뭐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고, 뭐 또 인연이 되면 전기차 타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찍다 보니까 제가 10분만 찍으려는데 벌써 30분 이상 찍었네요. 이거를 편집을 해서 10분 내외로 그냥 올려드릴 거고, 아마 안 되면 두 편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자, 그리고 워낙 질문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분명히 빼먹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마지막 한마디 결론은 10달 동안 탄 EV6 상당히 만족한다. 구매 추천을 드리고 싶다면 100% 추천을 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말씀드린 대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쌈TV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